이번 시간에는 고위학력평가 32번에서 37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문입니다. 촉각을 통해 가상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장치를 햅틱 장치라 하며, 이 장치는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가상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자, 해당 지문의 중심 소재는 햅틱 장치이고, 이 햅틱 장치는 가상의 물체를, 기계 속에 있는 가상의 물체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다,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 가상 물체를 만지면 가상환경 시스템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이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에 의해 가상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햅틱 장치를 소개했고, 그 햅틱 장치에서 포스 피드백이 나와가지고 이 사용자가 그 가상의 물체를 만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진동 촉감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으로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그래서 이 진동 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앞전 소자라는 걸 이용해서 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한쪽에는 양 전기를, 반대쪽에는 음전기를 띠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쪽에는 양극, 반대쪽에 음극,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있다, 극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을 음극을 연결하고, 음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연결한 후 전압을 가하면 쌍극자들은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끌려가 전체적으로 앞전 소자가 늘어나는 인장 현상이 일어났다. 각 쌍극자의 반대극을 연결하면은 그 쌍극자들이 그 극쪽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이 앞전 소자가 늘어나는 인장 효과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했고, 이와 반대로 쌍극자들이 연결된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멀어지기 때문에 앞전 소자가 줄어드는 수축 현상, 반대극이 아니라 같은 극을 연결한다면은 이제 다시 모여드는 현상이 일어나서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되면 진동이 발생하고,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인장 현상과 수축 현상의 반복을 통해서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게 압력을 크게 가해주면 가해줄수록 수축 정도는, 인장과 수축 정도는 커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의 조절만으로 앞전 소자의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진동 촉감 그리고 인장과 수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의 거치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스퀴즈 필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여 마찰력이 작아진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일단 스퀴즈 필름을 통해서 포스 피드백을 만드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하는 물체 표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은 그 주변의 공기압이, 그러니까 주변의 공기압보다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공기압이 낮아지게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낮은 공기압 때문에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고 마찰력이 작아진다.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서 형성된 공기층을 스퀴즈 필름에서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을 스퀴즈 힘이라고 한다.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라 할 때 스퀴즈 필름은 진동 표면의 진폭의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형성된다. 자, 그래서 스퀴즈 힘이 형성되는 조건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의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 H로 나눈 값이 크면 클수록 스키즘이 커지는데 스키즘이 커질수록 마찰 개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을 H, 이 반지름을 H로 나눔이 값이 크면 클수록 스키즘이 커진다라는 건 반지름이 크면 스키즘이 커지는 거고 H 값이 커지면 스키즘이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키즘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 개수는 적어진다. 인간은 마찰 개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는 거친 촉감을, 마찰 개수가 작은 물체를 만질 때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물체를 만질 때 가상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어서 가상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햅틱이라는 단어는 촉각에 만지는 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 한다. 햅틱스에서 현실과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문에서는 이제 포스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건 기계적인 이제 장치에 대한 설명보다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감각을 인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지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심 소재는 촉각의 인지 과정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촉감을 담당하는 뇌 체각 피질로 전달되어 인간은 외부 자극을 자각하게 된다.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지며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는 이 감각은 전기적 신호로 이제 느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전기적 신호는 체감각 피질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계 수용체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로 피부에 일정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수용체의 반응에 감각의 수능 속도에 따라서 빠른 수능 수용체, 느린 수능 수용체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계 수용체를 분류의 방식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빠른 수능 수용체는 감각의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와 달리 느린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또한 기계적 수용체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그 지름이 2에서 8mm인 타입 1 수용체와 지름이 10에서 1000mm인 타입 2 수용체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수용체의 종류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 수용장이란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수용체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어지지만 정확도는 떨어지게 된다.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1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고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 피부 전체에서 타입 1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타입 1 수용체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타입 1 수용체의 숫자가 더 2보다는 많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 물체 형태에 따라서 거치기가 달라지고 이는 손에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느린 수능 타입 원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체의 거칠기, 압력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체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른데 느린 수능 타입 원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반면 빠른 수능 타입 원수용체는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와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각각 30Hz에서 40Hz, 200에서 300Hz의 영역에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각 타입의 수용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당 주파수 영역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아 해당 영역의 주파수에 민감하게 자극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또 특징 하나를 더 설명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서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용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해당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을 보면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피드를 대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지문 어디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부분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입니다.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는데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체감각 피질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름이 클수록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극이 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을 보면 그림은 앞전구동 장치를 활용한 햅틱 장치와 손가락 사이에 스퀴즈 필름이 형성된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스퀴즈 필름이 형성된 모습인 거죠. A는 햅틱 장치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B는 진동 표면의 진폭을, C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서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H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5번 보면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B에서 C로 나눈 값이 커져서 원래보다 거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전압을 높인다면은 진동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진동이 커지면은 B는 커질 수 있지만 C는 이제 거리가 커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동이 커지니까 B를 C로 나눈 값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B를 C로 나눈 값이 커지니까 여기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미끄러운 느낌, 거친 느낌이 아니라 미끄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기역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역을 보면 사용자가 가상물체를 만질 때 가상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어서 가상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진동 진폭의 변화가 스퀴즈 필름 발생 유무나 스퀴즈 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달라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스퀴즈 힘이 중요하겠죠. 햅틱 장치의 마찰력을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입니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기역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실험 결과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착용할 때나 자신이 착용한 안경을 벗을 때였다. 니은 손가락 몇 개를 피실험자의 아랫입술과 등 부위에 접촉하면서 몇 개가 접촉되는지 맞히게 하였더니 아랫입술에 접촉한 손가락 개수만 정확히 맞추었고 등 부분에 닿은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디귿 100명의 실험자에게 1Hz, 10Hz, 40Hz, 100Hz, 300Hz, 500Hz 진동하는 물체를 문질러 보게 했더니 거의 모든 사용자는 1Hz, 10Hz 진동은 부드러운 촉감으로 100Hz의 진동은 약간 거친 촉감, 300에서 500의 진동은 다소 거친 촉감으로 분류했으며 모든 피실험자는 10, 100, 500의 진동 거치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을 보면 디귿 부드러운 물체 촉감과 거친 물체의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거치기 촉감을 구별하는 게 아니었죠. 이거는 진동의 폭에 의해서 마찰 계수가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촉감의 구분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7번 문제입니다. 문맥상의 A에서 E에 바꿔쓰기로 적절한 것은 자, C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햅틱스에서 현실과 가까운 유사한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가까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2024년 9월 고위학력평가 32번에서 37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